네, 이번에는 선거 얘기를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네, 요즘에 뭐 TV 틀면 또 뉴스를 보면은 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얘기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막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심 잡기 총력전이 뜨거운데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현황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이제 깜깜이 기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합니다. 공표를 못합니다. 선거일이 지나기 전까지요. 그래서 이제 판세를 알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까지 나왔던 부산시장 여론조사 관련 판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좀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는 큰 이유는 뭐 이 지역 자체도 이제 부산 지역이 또 보수 성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의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권 평가 성격이 상당히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제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지금 깜깜이 기간 중에 판세가 또 많이 변할 수 있는 역대 선거의 또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는 참고하시되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가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량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먼저 박형준 후보의 공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후보들의 공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유권자가 가장 중요한 선거인데 정작 유권자가 안 보인다. 아마 공약들을 잘 아실까 모르겠어요. 먼저 이제 박형준 후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도심 얼반 루프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얼반 루프가 뭐냐면 일종의 관으로 그 관 안에서 이동 수단이 이동을 하는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외국에서는 하이퍼루프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첨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의 교통 체증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얼반 루프를 만들어서 도심에서도 시속 300km로 달려서 15분 내에 사실상의 도시 기능, 거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한 2030년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하겠다. 이게 이제 박형준 후보의 보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부산 지역도 인근 지역에 있는 25개 대학을 묶어서 산학 협력을 구축하고 말 그대로 도시명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공약이 되겠고요. 김영춘 후보도 뭐 여러 가지 공약이 많은데 박형준 후보의 공약을 가만히 보시면은 좀 경제와 관련된 부분 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LH 사태의 여파를 또 공약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는 이제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박형준 후보의 공약입니다. 적정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부산에 가보면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오페라 페스티벌도 유치하겠다. 이 공약이 재밌어요. 이창진 앵커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네, 저는 네. 키웁니다, 강아지.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는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한 1,0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부산에 펫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좀 독특한 그런 공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박형준 후보의 공약 내용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김영춘 후보의 공약과 전략은 어떤가요? 이 공약일 수밖에 없겠죠. 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제 특별법도 통과가 된 만큼 앞으로 또 뭐 타당성 조사 등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착공을 해서 2029년에게는 완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당 후보로서는 좀 더 유권자들에게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하고 또 경부선 숲길을 만들겠다. 우리 이 서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게 경의선 숲길 이것과 유사한 그런 경부선 숲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 부부들이 주택 마련할 때 참 이게 돈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원 정도를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겠다. 신혼주택 마련 자금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고 그 외에 금정산 또 백양산 낙동강 하구에 국립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 정부의 선거와 관련된 정책도 이제 공약이 이제 이행이 될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LCT 의혹이 뭐 지속적으로 이제 선거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되는 듯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또 파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LCT 같은 고가 거주 공간에서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도 되느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부당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이런 것이고 또 자녀의 대학 입학에 청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아예 지원한 적조차 없다 이렇게 또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깜깜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계속해서 의혹은 제기돼 왔고 또 관련 선거 여론조사는 실시가 돼 왔는데 선거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중도층에게 미치는 영향인데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깜깜이 기간 중에 어떤 다른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느냐 이 부분도 이 4월 7일 마지막 투표일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게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인데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이 부분이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창진 앵커는 가덕도 신공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은 가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산 선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이슈는 사실은 가덕도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당, 야당 다 가덕도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차별화가 안 되는 것이 여당에서만 주장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면 이게 후보 간에 뚜렷하게 구분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덕도 공항은 그렇게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다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조기 착공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부산 선거도 서울 선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만히 보면은 긍정 지지율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하고 비슷하고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이 국정평가가 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늘 선거가 그렇지만 이제 정책이 잘 보여야 되는데 네.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갈수록 조금 짙어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선거에 있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도 칭찬해 주시면 춤을 추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거전에서는 이 정책보다는 또 네거티브의 기가 솔깃합니다. 아이 저 후보가 말이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많았대. 집도 말이야 부당 거래를 했대. 이거 문제가 많아. 그게 오히려 더 솔깃해지는 것이 유권자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네거티브에 대한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박형준 후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하나 정도만 아실까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약을 놓고서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할까? 예산은 준비돼 있어?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번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1년 남짓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건 공약들을 보면은 5년, 10년 걸리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끝까지 지금 이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뭐 내곡동 땅 이야기가 나오죠. 또 LH 부동산 여파는 계속 지속되고 있죠. 부산의 경우에도 LCT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땅 선거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입니다. 제3의 후보가 없어요.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이 정쟁화되고 있고 또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는 점이 좀 아쉽다. 사실 이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정책 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뭐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그저 선거용으로 말만 남발하는 선거가 안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